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의 황현수 과장님께서 나와 주셨고요. 오늘의 토픽은 이제 AI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지만 신한자산운용이 네. 반도체, 네. 인공지능에 굉장히 좀 진심이고 네, 적극적이잖아요.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AI 테마와 관련된 그런 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주제가 좀 AI의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좀 서비스와 관련된 좀 직접적인 느낌의 상품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제 지금 상황을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이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죠. 지금은 그렇죠. 고점에서 약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강하다 이런 네.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AI 산업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력과 관련된 문제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시장에서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인용을 해서 젠스턴 CEO가 했던 말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제 AI와 데이터 센터를 비유를 했어요. A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화 혹은 서비스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공하고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신공장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냉각기라든지 혹은 이제 변압기 같은 그런 주식에서 이제 주가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좀 전력에 대한 이슈가 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라고 하는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반도체도 필요로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가공하고 적재하고 이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적재하는 데이터 센터의 개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체감하는 A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조차 이제 일반적인 구글링 검색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 AI라는 게 단순히 이미지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AR, VR 혹은 뭐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엔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활용하게 된 그 데이터와 전력량은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AI를 생태계를 행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전력과 이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이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를 좀 돌아보면은 네. 이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이유는 다양해요. 네, 뭐 그렇죠. 이유는 다양하죠. 뭐 네. 폭염과 같은 이슈도 있고 네. 뭐 기후 변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 AI와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 부족 현상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자면 네. 일단 데이터 센터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쓰는 겁니까? 일단 이것도 이제 또 유명한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 CEO가 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는 전력이 50에서 100메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한 15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쓴다고 해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 AI가 개선이 되고 뭐 서비스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전력도 양도 많아진다라는 건데 일단은 IEA라고 하는 그 에너지 전망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이 에너지 자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글로벌 전체 전력량 소모량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활용하는 비중이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는데 이게 2030년에 갈수록 이게 비중이 한 8%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체감상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수요죠. 신수요가 좀 부각이 되는 국면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근 20여 년간 정체가 돼 있었던 미국의 전력 수요가 좀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제 연간 미국 전력
소모 추이량을 한번 보시면 이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전력 수요량을 들어오는 겁니다. 전력 수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 성장과 좀 동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과거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전력망 확장 시기였던 거죠.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전력망을 설치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좀 가파르게 개선이 됐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나타나는 거는 이게 미국의 전력 수요가 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이 좀 발전하게 되면서 에너지의 효율이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요 TV라든지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냉장고 아니면 기타 가전에 들어가는 전력들이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에 세워놨던 전력망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좀 정체가 됐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 양이 늘어나고 전력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국면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경직되어 있던 전력 수요를 좀 변화시키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에서 10년간 정도에는 이제 가파른 전력 수요 상승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좀 골자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듣기엔 해결책은 간단해 보이거든요. 네. 전력 생산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전원을 그냥 늘리고 네. 전력망에서 공급이 되는 전력의 양을 늘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나요? 앞으로도 늘어날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력 여기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서에 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더욱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이행할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클린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일어나고는 있어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이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짓고는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걸 많이 만들고 전력량을 생산한다 하도 문제는 좀 수송이거든요. 근데 이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전력망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일단 시스템 자체가 전력망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전기가 수송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또 잦은 고장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최근 몇 년간에 한 2017년, 18년 그때쯤에는 아마 캘리포니아 산불 이슈 뭐 이런 거를 한번 뉴스에서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산불이 크게 발생한 원인도 이러한 전력 노후화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 이슈가 좀 이렇게 가볍게 짚고 넘어갈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송전선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더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 흐름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뭐 고금리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쉽게 빨리 짓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투자할 게 좀 부담이 되니까. 네, 투자가 부담이 네. 되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발전원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발전원들의 개통 연결을 하는 작업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시설에서 생산했던 이 전력망의 상태는 좀 어떤가요? 지금 미국에 깔려 있는 전력망 자체가 좀 노후화되어 있는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이제 전력망 인프라 연식이 한 23개년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송전망 수명이 적게는 한 30년 정도에서 길게는 한 80년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력망 시스템 교체 주기가 도래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IEA에서의 전망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망 시스템 자체는 대부분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 앞서 얘기했던 그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 지어졌던 그 오래된 전력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망 시스템 자체 한 70% 정도는 다시 이제 리뉴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수요 증가의 원인이 신수요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 경제 시스템에서 활용하던 것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결론은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력망 시스템이 왜 노후화가 됐을까? 왜 이렇게 방치를 한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미국의 전력 시장 구조 자체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이제 정부기관 혹은 이제 독점 사업자들이 이런 전선망이나 이런 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전력이 없는 거군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네. 한국 전력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주도 하에
전력 그 기업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구도를 전력 시장 자체가 자유화가 돼 있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 구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간 디벨로퍼들에 인해서 좀 전력망이 개발되었던 만큼 이제 뭐 속도나 규모 차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분절화된 미국의 에너지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좀 지도를 가지고 와서 한번 그려봤는데 일단 재생에너지 다수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많고요. 그렇죠.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풍력과 태양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상 봤을 때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부와 중부 지역에서만 이제 에너지원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여기 공급 지역이라고 하면 실제로 필요한 수요 지역은 동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력망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여의치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제 분절화되어 있는 이제 미국의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전선망을 깔아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속도가 상당히 더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업들의 착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0여 년 동안 전력에 대한 수요가 좀 정체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지금 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비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네요. 못 느꼈기 때문에 네. 이런 노후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투자 포인트를 삼아서 신한자산운용에서 이번에 새롭게 상품을 출시를 했죠. 솔 미국 이제 AI 전력 인프라 ETF를 네.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네. 이런 지점을 딱 파고들었다라고 네. 볼 수가 이제 있겠는데 음. 이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 상품 자체가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냥 미국 AI 전력 산업의 거의 모든 것을 담아놨다라고 좀 이 모든 것에 네. 모든 것의 교집합이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총 2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센터 설비 기업들 그리고 미국 내 부족한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발전원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전력망 시스템 설비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새로이 부각받는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익스포저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밸류체인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데이터 센터 설비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하마, 뭐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버티브 홀딩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냉각 시스템 자체가 설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제 이게 고려돼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 트랙 레코드가 상당히 중요한 기업인데 이제 버티브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에 트랙 레코드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분야는 이제 전력망 시스템 설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미국 에너지 지주회사고요.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틸리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북미 전역 지역에 이제 전력 생산과 송배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원자력 분야인데요. 일단 두 가지 기업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사업가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원자력이 한 67% 정도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뉴스플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뉴스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SMR이라고 하는 약간 뒤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SMR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의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그 자기네들 시스템 자체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빅테크 기업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온 게 원자력 관련된 분야입니다. 네. 네, 아마 더 정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원자력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원자력 분야가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ETF에 포함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설명에 앞서서 SMR이 뭔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거는 15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 사이에서 이제 작은 용량의 전력을 출력하는 원자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형 원전과의 차이점은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적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더 빨리 설치될 수 있는 네. 점, 그리고 특히 이제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서 그 어디든 뭐 전력 공급이 어려운 오지, 뭐 산골짜기 이런 데서도 이것만 만들면은 바로 전력이 생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가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반드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설치 후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그 뉴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켜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력을 많이 써서 AI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방면으로 해석해 볼 거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인근 지역이나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좀 불편한 요소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을 해서 네. 요거를 이제 다른 지역과 똑같 100씩 이렇게 나눠서 생산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이나 지자체 주민들은 그 수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이 전력을 다 가져가니까, 네. 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데이터 센터가 만든 서비스는 너네가 다 누리고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길은 자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자기네들의 서비스와 재화를 찍어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 원자력을 보니까 이게 궁합이 잘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데이터 센터의 특징 자체는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냐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터졌어. 그러면 이게 여러 지역에 퍼져 있으면 이게 네.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최대한 밀집해서 같은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짓는단 말이죠. 혹은 건물 안이나.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는데,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조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넓은 평야에다가 그렇죠. 이제 막 네. 패널 깔아놓고 막 이제 에너지 이렇게 막 생산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게 있어야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풍력은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이런 데 있어야 전력이 더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그거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입지 측면에서도 이제 여타 대생에너지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적은 양의 면적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이 원자력은 같이 이제 궁합이 잘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력이 끊기면 안 된다라는 점인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데이터 센터 자체는 전력이 끊기면 안 됩니다. 이게 전력이 끊겨가지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날씨나 뭐 혹은 뭐 연료 수급,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얘기하는 건데, 연료 수급이나 이런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정적인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스테디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패턴을 맞춰봤을 때는 이거 잘 맞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기업 그리고 이제 AI 개발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 원자력과 SMR 분야입니다. 위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원전과 SMR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라든지 혹은 샘 얼트만 이런 분들께서 이제 이 원전이나 SMR에 좀 투자를 강화하고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걸 지어야 된다는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이 AI라고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이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 네. 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네. 느낀 거죠. 느끼기 피부로. 때문에 네. 자기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좀 힘을 많이 실어 넣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이 좀 주목을 해봤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의회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원자력과 이제 뭐 SMR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전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신한에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ETF 시리즈 정말 여러 가지를 내주셨는데 네. 그동안 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좀 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AI라고 하는 분야 자체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좀 책임지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산업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AI 관련돼서는 가장 필요한 물질인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인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를 만든 적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에서 뭘 할 거냐, 결국에는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좀 발전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소울 미국의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AI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고요. 이번에 나오는 세 번째 시리즈는 이제 전력입니다. 이제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개의 산업이 좀 더 매끄럽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해주고, 또 이제 그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원전을 이제 포함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AI 산업 발전 방향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의 그냥 인사이트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저희가 가진 상품만으로도 AI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 밸류체인 전체가 다 이제 좀 상품화가 된 거죠. 네. B2C에 제일 가까운 게 AI 소프트웨어고, 그거를 위한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설이 반도체. 네. 그리고 그렇죠. 이 반도체를 굴리기 위한 게 이번에 나온 전력 네. 인프라.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체인에 걸친 이 상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방송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말씀에는 황현수 신한자산운용 과장님께서 나오셨고, 저는 진행의 이종환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